네, 정부가 마련한 2018년도 예산은 429조 원입니다. 그중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오늘 메디컬 투데이 지용준 기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특히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 예산에 가장 많이 배정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증액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안은 올해 129조 5천억 원에서 증가한 146조 2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는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기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육 예산은 64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국방 예산도 43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반면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예산은 네.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네, 산타클로스 복지 예산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복지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복지 예산의 두 자릿수 증액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지 투자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면 소득이 늘어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인상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체계의 확충, 네. 그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단계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도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우선 장애인연금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5세아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네. 또한 기초연금은 현행 월 20만 6천 원에서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118조 7천억 원을 집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네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국정과제로 7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로 되면서 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손보험에 든 소비자와 지금 보험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 상품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질병에 대비할 요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에 보험업계는 민간보험의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22년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의료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의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 명으로 지난해 지급액이 6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건강보험료 55조의 약 11%를 차지하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입자들은 이에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추후 제도
변화를 보고 결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군요. 이번에 국정과제 추가 공약까지 해서 25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공약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존 재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 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 채무 비율이나 재정 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또한 김동연 부총리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당초 목표였던 9조 4천억 원보다 2조 5천억 원이 많은 11조 5천억 원을 감축했고 복지 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좀 줄어든 분야도 있죠.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SOC 부분이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4조 4천억 원 줄어들어 이 같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장적인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너무 비복지 분야를 희생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어들인 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깝게 삭감됐는데요.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SOC 예산 축소는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투데이 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